이번에는 좀 가벼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분들 모두 저기 SNS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유튜브로 직접 채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선생님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또 아이들도 이걸 보면 좀 유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매체를 지금 활용하고 계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권호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인플루언서잖아요. 예. 예, 제가요? 아닌가요? 그렇다고 말하긴 좀 아, 예. 근데 인스타를 엄청 잘하시잖아요. 예, 인스타 잘한다고요? 잘하시잖아요. 예. 인스타는 저도 깜짝 우리 놀랐는데. 선생님들한테 맨날 20대 쌤들 혼나고 있는데 여기 잘 못해서. 네, 저는 그 페이스북은 이제 한지 좀 됐고 요즘에 좀 넘어간 추세지만 버릴 수 없는 또 여기는 또 여기만의 또 그 안 보는 척하지만 중요할 때 다 보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눈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유튜브 말씀하셨는데 저는 유튜브 제 계정도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잘 안 음, 하고 있고 나무하우스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나무하우스 또 유튜브를 또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 업로드 정도만 하고 있고요. 저는 인스타를 한 지가 오래되지 않지만 지금 팔로워는 그래도 얼마지? 3,348명인데 네, 오늘 어, 기점으로 이제 한 기대원 가기 전까지 4,000명을 채우는 목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면 저는 사실 제주도 오면서 그 페이스북도 열심히 했거든요. 제주도 오면서 약간 멀리 제주도 떠나면서 제주도 몇 년 있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섬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잊혀지는 것에 두려움이라 표현하기 좀 너무 진부한 이야기인데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내 존재는 알려야 되겠다. 예. 그래서 그래서 뭐 사역 얘기도 올리고 그런 것들을 했었어요. 했는데 그 SNS 덕분에 저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있어도 약간 사람들과 멀리 있지 않다고 느껴지고 굉장히 그런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워낙 소통도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취미가 인사하기고 듣기가 친한 척이니까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SNS 보면 스트레스도 별로 없거든요. 사람들 물론 이제 뻔뻔한 사람이 한 두 명 정도 있습니다. 네. 있는데 말고는 네, 거의 그런 거 잘 없고 되게 저한테는 재미있는 도구고 그런 거였는데 재밌는 도구를 끝나지 않고 제가 이제 사역하는 얘기 올린 이유는 나 사역하고 제주도 있지만 사역하고 있습니다. 강사로 다니고 있습니다. 불러주면 됩니다. 이런 거 알리는 거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 애들 집안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 소식을 전하고 제일 중요한 건 학교 후원자 개발에 저는 활용하고 있거든요. 물론 따로도 만들어야 되지만 지금은 그냥 권호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려는 게 때문에 인스타에서 목적이 분명하면 좋지만 아직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안 돼서 저는 그냥 활용하면서 많은 분들께 학교 소식도 알리고 기독교 학교 소식도 알리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기 팁을 좀 얘기해 주세요. 인플루언서로서 팁. 뭐 저는 제가 브랜드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제가 건호이를 좋아하고 이제 건호이 사역을 같이 하고 아는 지인들이 이제 팔로우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대신 저는 요즘에는 이제 한 가지 좀 좋은 점은 그 인스타는 청소년들이 답을 많이 줘요. 음, 지난주도 제가 설교하러 갔던 청주의 아이들이 네, 네, 최근에 살 빠진 사진입니다. 네, 20kg 뺀 사진이고요. 네, 여기도 다 이제 위에 학교 홍보죠. 학교 홍보고, 여기 학교 홍보고, 뭐 이런 다양한 사역들 하고 있다는 게, 건호이는 제주도에 있고, 대안학교를 하고 있는데, 강사로 다니고 있으면서 후원자도 모집하고 있고, 제주도에 연합 사역들을 하고 있다를 그대로 보여주는, 네, 그 복잡한, 네, 인스타입니다. 인스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네, 하고 있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 좋은 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게 청소년들이 책을 읽었거나 설교 들은 이후에 DM이 와요. 지난주도 음, 아이들이 DM이 막 한 명 음, 보낸 걸 제가 공유해 줬더니 내 생각에 공유한 걸 보고 자기 학교 애들이나 자기 교회 애들이 공유한 걸 보고 다 보내기 시작했어요. 초육부터 시작해서 진짜 음, 6학년이 보냈을 법한 내용이 아닌 긴 글을 이번 설교 통해서 은혜 받은 내용들을 막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음, 보면서 아이가 상담할 수 있고 접촉할 수 있고 제가 멀리 있는 아이들이지만 해외에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DM으로 상담도 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저는 SNS 굉장히 그런 강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잘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네, 권호희 선생님들도 목, 소통 도구로 그런 걸 활용하시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
중요한 건 기독교 학교생들은 너무 바빠갖고 SNS 신경 쓸 여유가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한 90%는 너무 바빠. 맞습니다. 에너지가 없어. 자신의 그 유튜브 채널 홍보하셔도 됩니다. 네, 아니, 지금 별거 없기 때문에 안 들어오셔야 됩니다. 나무와 숲 학교 인스타 있습니다. 나숲 데일리. 그리고 음. 나무와 숲 학교 유튜브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 네. 우리, 아까 말했던 우리 새롭게 하소서 있죠? 그 영상 꼭 보시고, 많이 보내주시고, 밑에, 나무와 숲 학교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자, 네. 저희 원래 순서가 있었는데요. 네. 권호희 목사님 먼저 죄송합니다. 하셨기 때문에 끼어들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그럼 자연스럽게 먼저 윤혜식 대표님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 네. 저도 사실 이제 유튜브를 하고는 있는데, 한 3년 좀 됐어요. 3년 좀 됐고, 투마이스, 이건 지금 보여주신 거는 저희 회사 음, 채널이고, 여기는 주로 음, 이제 그 생성형 AI 가지고, 이러닝, 그냥 교육 컨텐츠 같은 것도 꽤 좀 쉽게 만들 수 있는지, 음, 예, 저희 이제 회사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한 4,300명 정도 되는 채널이고요. 이제 개인 채널 같은 경우는 이제 유네식 TV가 따로 있어요. 유네식 TV 음, 같은 경우는 뭐 아직 시작한 지가 본격적으로 한 지는 한 3년 정도 됐어요. 3년 전에 제가 이제 채널 처음 하면서 유네식 TV 하면서 뭐 그때 이제 GPT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생성형 AI, 블록체인, 메타버스 다 얘기했더니 컨텐츠가 이제 떨어진 거죠. 안녕하세요, 투마이스 유네식. 음. 네.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한동안 쉬었습니다. 한 2년 정도 쉬었어요. 한 3년 전에 2020년도에 메타버스, 블록체인, 인공체인, 뭐 오픈 AI 그때 다 얘기해 놨거든요. 이제 오픈 AI가 뜬 거죠, 사실은. 그래서 너무 빨리 컨텐츠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나름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즘 이제 집중하고 있는 거는 제 지인들 중에서 미래에 좀 주목받을 법한 기술이나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인터뷰하는 걸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보면 뭐 MS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분이나 트렌드. 영국의 서세스 대학교 국제개발하는 앞으로 이제 ESG랑 SDG가 이게 너무나 중요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인터뷰하고 최근에 이제 오빠도 엑셀이라고 한 130만 유튜버하고도 같이 했고 조만간에 이제 우주항공 쪽에 그 대덕 단지 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제 또 지인이랑 또 해요. 미래 우주 쪽에 어떤 또 직업들이 있는지. 그리고 요즘 이제 올림픽에도 e스포츠가 이번에 아시아 게임 또 했지만 올림픽에도 e스포츠가 되잖아요. 그래서 라이엇 게임즈 초대 한국 대표 분도 이제 1월 26일에 이제 인터뷰 날짜만 잡았거든요. 예, 대표님하고 이제 또 e스포츠 쪽을 우리가 또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 건지 예, 그런 이야기들 뭐 페이커 이야기도 잠깐 해주실 것 같고 페이커 아시나요? 페이커? 네. 네네. 그래서 페이커 이야기도 아마 관련된 에피소드 잠깐 해주실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런 어떤 미래 트렌드 관련된 직업들을 직접 하고 계신 분들을 좀 소개하는 형태로 이제 유네식 TV는 좀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유튜브랑 이런 거 인스타는 거의 안 하는데 유튜브도 해보니까 이 팔로우 느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진짜 인플루언서인 채널이 있어요. 그게 링크드인이에요. 예, 음, 링크드인 같은 경우는 제 팔로워가 지금 한 2,400명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비즈니스 인맥 사이트에서 2,400명이면 그렇게 적진 않거든요. 예, 그래서 다양하게 글로벌하게 있는 제 지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지인들도 있지만 외국에 있는 지인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올려주는 제가 화면에 잠깐 공유를 드리면 네, 여기인데 여기 제 링크드인 페이지고요. 프로필이고 여기 그 보면은 이제 링크드인이 뭐 어떤 SNS인지 짧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링크드인은 글로벌 비즈니스 인맥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죠. 예,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우리가 일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잖아요. 예, 유튜브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또 나누긴 하는데 링크드인 같은 경우는 뭐 계정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자기의 어떤 프로필에 대한 것들은 이제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거기에서 자기 어떤 전문 지식, 전문 분야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많이 공유를 하는 뭐 그런 채널이죠. 예. 그래서
저도 여기에다 이제 올리는 글들이 주로 제가 올리는 글들이 이렇게 보면은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2,400명 정도가 지금 팔로워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글들을, 페북에 올리는 글들은 되게 짧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여기 인스타에 올리는 글들은 이렇게 제 뉴스레터도 그 링크드인에서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글도 좀 전문적으로 좀 볼 수 있고, 제가 이제 또 집중하는 거는 이렇게 한국어로 올리는 것도 있어요. 한국어로 올리는 것도 있지만, 어, 여기 이렇게 영어로 좀 많이 하거든요. 링크드인 같은 경우는 글로벌 인맥 사이트다 보니까 외국인들하고 소통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영어로 내가 갖고 있는 내용들, 물론 챗GPT의 도움을 받으면 이거 다 번역 쉽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한국어로 써놓고, 네, 해외 그 제 지인들한테도 이렇게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언어를 영어로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여기 보면 메시지에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외국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이분도 한국어 쓰지만 베트남 분입니다. 예, 요즘은 한국에 베트남 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채용이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할 때도 나중에 이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우주 항공 쪽에 계신 분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 이렇게 보면은 예, 예전에 이제 MS에서 같이 있었는데 요즘 잘 나가는 엔비디아에서도 계셨고 이런 분들 모시고 마이크로소프트 요즘 가장 잘 나가고 엔비디아도 이제 글로벌 탑6로 올라왔는데 굳이 이 좋은 회사들을 다 그만두고 왜 이쪽으로 갔는지 궁금하잖아요. 우주항공 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왜 갔는지 나름 또 이유가 다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보면은 우리 링크드인 보면은 사실 우리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소명 가서도 이런 얘기도 많이 고3들한테 강의할 때 인스타 있는 친구들, 뭐, 유튜브 있는 채널들 쭉 하지만, 링크드 있는 친구도 손들어 보려면 거의 없어요. 그걸 반드시 만들으라고 하거든요. 이제는 이제 채용 전문가들이 굳이 SNS 옛날에는 인스타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했지만, 요즘 무조건 인스타 이런 게 아니라, 그 링크드인 보고 채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소명학교도 그 링크드인 채널이 있는데 로고 아직 안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푸시하고 있는데 로고를 좀 올려주셔야 학생들이 내가 소명학교 나왔다는 거를 자기 링크드 프로필에 올렸는데 그 소명학교 로고가 없어요. 이거 안 되는 거죠. 이게. 이번 주말에 크리스마스 때까지 올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의 추천사 같은 걸 다 영어로 이렇게 해주면 이 친구를 해외 학교를 지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다들 이제 지코스 같은 경우, 소명 같은 경우는 지코스 통해서 해외로도 많이 가니까 선생님들이 다 영어로, 아니, 한국어로 이렇게 레퍼런스 써주면 외국 분들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영어로 써주면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 1월에 그 130만 그 유튜버 채널에 가서 제가 링크드인 잘 쓰는 법을 강의를 해요. 한 2시간 정도. 제가 링크드인 거의 만들어지고 거의 1년도 안 돼서 제가 가입을 했거든요. 링크드인 한지는 한 10몇 년 돼요. 한 13년 정도 되는데. 그래서 링크드인 어떻게 하면 깨알같이 잘 쓰는지를 진짜 잘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게 되게 페북은 사실 안 봐도 그만이고 유튜브도 안 봐도 그만이거든요. 근데 링크드인은 잘 쓰면은 채용 담당자가 내 걸 봐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회사를 저는 2010년 이후에 회사들을 다 옮겨 다닐 때 제가 회사한테 이력서 넣어가지고 이직한 적이 없거든요. 그쪽 회사에서 제 링크드인 프로필 보고 먼저 연락 와서 옮겼지.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들이 좀 알면은, 예를 들어서 뭐, 그 지역이 이제 목사님들, 교수님들 책도 있잖아요. 그런 책을 통해 가지고 내가 포스팅을 하고, 그분들 만나서 어떤 것들을 들었다. 이런 것들을 링크드인에 자기가 포스팅을 하게 되면은, 채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 친구는 이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예, 그런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소명에서도 저희가 그린 디지털 스킬 관련돼 가지고, 인코 아카데미 강의 같은 것들을 이제 수료하고 그 수료증을 프로필에다가 넣어놓으면 아, 이 친구는 여기에 정말 관심 있구나, 진심이구나.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대학원 학교에서 하는 많은 프로젝트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프로필로다가 다 집어 넣어 놓으면 학생부 종합기록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링크드인 잘 쓰는 게 더 중요하거든.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게. 예. 혹시 그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관련된 내용을 업로드 하신 적이 있나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오빠도에서 먼저 하고 제가 디테일하게 한번 제 채널에서 한번 다루려고요. 네. 예. 다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 저희 여담으로, 아니, 농담으로 지금 윤혜식 대표님을 기대형 컨퍼런스 때 오픈하는 게 이거 안 되는데 우리 소명학교만 알아야 되는데 이 노하우들 생각이 좀 있었어요. 저희가 윤혜식 대표님 아니, 저희 소명학교만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다 알려주시면 안 되는데 뭐 그런 얘기. 아니, 지금 아까까지만 하셔도 지금 뭐 기대연에서 하니까 애정이 생긴다, 뭐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네. 과거에. 그래서 네, 제가 이제 회개하고 우리 윤혜식 대표님이 갖고 있는 거는 모든 기독교 학교 다 들어야 된다. 네, 그렇게 된 거죠. 사실 이번에 대구 다음에 1월 달에 또 가거든요, 대구. 대구에 원격 그 교육하시는 교수님들, 대구권역에 한 20개 학교가 있어요. 거기 이제 만나서 원격 교육 앞으로, 그러니까 생성형 AI 시대 원격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미래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강의를 또 요청 오셔가지고, 근데 그 강의 좀 디테일하게 이번에 가서 1월 4일 날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짧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링크드인을 꼭 쓰십시오. 목사님들도 링크드인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왜 좋으냐면 글로벌 목회자들이랑 네트워킹 하려면은 하셔야 돼요. 외국 목회자들은 이거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새들백 철치 같은 데서 뭔가 커넥션을 가지고 뭐 미래 교육에 대한 방향성이나 이런 글로벌 컨퍼런스를 할 때 링크드인을 가지고 소통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거든요. 네. 네, 이번 기회에 저희가 전부 링크드인을 시작하는 거라. 지금 인스타 안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까지 진짜 없애고 그걸 해야 되나?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쵸. 챗GPT 있잖아요. 이게 써달라고 하면 돼요. 대충 네. 넣어놓고, 네, 링크드인 네. 프로필로 만들어줘 하면 촥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박영규 목사님 차례입니다. 네, 저는 그 인스타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냥 눈팅만 하고 있고요. 교회교육연구소로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채널 아트 위에 있는 교회교육연구소죠. 로고나 이런 부분, 저게 삼성전자 홍보 담당하시다가 스웨덴에 가신 분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자기가 좀 돕고 싶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주신 로고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꿈이 있다면 살만 칸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칸 아카데미 이거를 좀 앞으로 모델로 삼고 있는데 교회든 학교든 가르치는 방식이 평균 규격화된 방식으로 진도를 빼는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아니라 아이들 개개인에 맞는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동영상들, 이런 콘텐츠들을 올려놓고 거기에 맞는 책들을 아이들이 볼 수가 있다면, 아이들 개개인에 맞는 좀 그런 교육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걸 바라보면서 열심히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콘텐츠는 이제 해가 바뀌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만들기 시작할 거고, 지금까지는 좌표를 만드는 작업에 조금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야겠다는 이 계획을 오래 세웠고, 지금은 이제 컨텐츠가 만들어지면 대충 어느 난이도, 어느 레벨에 있다라는 게 다 잡혔기 때문에 앞으로는 만들어지는 대로 그 좌표 위에서 이렇게 올려놓고 차례대로 이렇게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퀀텀 읽기라고 하는 책이 아이들에게 읽혀졌고, 지금은 이제 퀀텀 쓰기라는 책이 이제 얼마 전에 원고가 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는 퀀텀 사고하기라고 하는 책이 또 이렇게 또 넘어갈 텐데, 이렇게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 콘텐츠들을 접할 수 있다면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누구든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또 다른 칸 아카데미를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사도행전에 뭐 성도의 교제가 뭐냐, 성도가 교통하는 것 할 때 우리들은 너무 막연한데, 뭐 에드바르 뭉크의 뭐 이런 그림을 보면서 버나드 쇼의 피그말리온이라는 책을 접하면서 아, 이게 바로 이런 거구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맵이라고 해야 될까요? 콘텐츠 트리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에 콘텐츠를 쌓아나가는 그런 작업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대가 많이 제가 됩니다. 네. 이미 저도 보니까 이미 구독하고 있었네요. 봤던 영상들이 들어가니까 계속 아이고. 열심히 봤던 영상들이 다 이거였어. 아이고. 근데 그 살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요즘 미래교육의 가장 중요한 결국은 이 준비하다 보면은 개별 맞춤형 교육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게 앞으로는. 근데 네. 네, 그런 게 이게 이런 영상 콘텐츠를 활용하지 않으면 불가능 같은데 그런 말씀 해주시니까 너무 반가운 것 같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금은 한 클래스로 이 단위로 움직이고 있지만, 핀란드 같은 경우는 교사가 하는 역할이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아이에 맞는 책을 이렇게 제시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저희들 데이터베이스를 우리 대안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 난 이거를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 책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북트리 개념인 거죠.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공립학교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그런 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그렇게 이렇게 좀 제안을 해준다면 굉장히 좀 획기적인 방법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하고 그걸 가지고 현장에서 해보고 또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합집합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면 이거를 이 정보가 있다면 다른 선생님들이 데이터를 보고 이 아이에게는 이런 책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이런 제시를 해주는 이런 개념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네네. 근데 제가 기독교 학교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기독교 학교들이 이 생존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당장 이게 학교를 유지하는데 애를 다 써서 선생님들이 별로 바빠요. 그래서 그런 맞아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어려운데 근데 지금 목사님처럼 또 우리 교수님처럼 우리 또 윤 대표님처럼 외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서 기독교 학교와 협력해서 뭔가를 전체적인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제가 늘 우리 소형학교나 큰 학교 쌤들한테 농담처럼 하고 진지하게 말하는 게 이 큰 대안학교들이 있는데 작은 대안학교들은 다 지금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파리 목숨인데 같이 뭔가 도와야 되는 얘기 농담처럼 제가 대형 교회가 작은 교회 도와야 되는 이런 느낌도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런 생각들 하는데 그게 만들어지면 너무 좋겠다. 뭔가 애들이 살려고 해도 한계를 느끼는 게 선생님이 너무 바빠요. 수업도 너무 많고 해야 될 게 너무 여러 학년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 너무 좋겠다 싶고 진짜 그런 기대가 되네요. 그래서 일단 박영경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아마 호랑이 쌤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박영경 목사님하고 호랑이 쌤은 빨리 컨퍼런스 때 좀 만나서 좀 교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호랑이 쌤은 기독교 대한 교육의 모든 게 다 관심 있으신 거 아닙니까? 근데 특별히 보시고. 아마 박영경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거에 아마 관심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명학교도 작은 학교는 아니고 큰 대안학교 중에 하나라서 어쨌거나 저희가 조금 좀 다른 학교를 좀 섬길 수 있는 것들을 좀 모색을 좀 이번에 해내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한번 고민을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1월 8일부터 2주 동안 구이동에 있는 대안학교에서 열흘 동안 200권 챌린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만약에 200권을 열흘 동안 읽어낼 수 있다면 그게 아마 반응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2월 달에 소위 말하는 봄방학 직전에 열흘 정도 동안에는 과학에 대해서 한 150권 정도 또 챌린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아이들이 어떻게 변할지, 다시 말해서 이런 개념이에요. 아이들이 국사를 배운다고 한다면 한국사 2급 문제를 가지고 외우고 뭐 태종, 태세, 문단세 이렇게 외워서 시험을 친다면 이미 그 시도부터는 지루한데 굉장히 쉬운 책부터 읽어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안 걸리고 몰입을 해서 읽을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한 열흘 지나고 난 다음에 200권이 쌓일 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증명해내는 것을 1월 달에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들을 해서 만약에 증명을 할 수 있다면 아마 다른 분들도 좀 믿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래라 저래라 하는 얘기가 너무 많은데 그게 검증을 할 수도 없고 맞습니다. 또 선생님들이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또 해볼 여력도 없고
그래서 개별 누군가, 네, 개별 학교가 한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자발적으로.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믿을 만한 단체가 진행하면 저는 보낼 마음이 있거든요. 학교 애들 보낼 네, 마음이 있고. 근데 이제 이런 한 단체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재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성비 좋은 이런 좋은 캠프가 많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기대합니다. 네. 네, 제가 참석하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수인 교수님 차례입니다. 네. 네. 이번 질문이 제일 좀 캐주얼한 질문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질문에 아, 대한 답들이 다들, 네. 굉장히 무겁죠? 깊이가 있는 그런 답들을 주셨는데요. 저는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냥 좀 가벼운 이유로 유튜브를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까칠 교수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냥 제 삶의 모토 중에 하나가 재밌게 살자거든요. 재미없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재밌게 살자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된 사이트인데, 이때가 이제 코로나 때였어요. 네. 그래서 학교에 학생들이 안 오니까 이게 너무 심심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학교에 안 오니까, 그럼 내가 학생들한테 가볼까?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채널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 채널은 뭐 보시면 아시다시피 신앙 얘기 1도 안 나옵니다. 거룩하고 뭐 이렇게 은혜 받는 얘기는 하나도 없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진짜 노잼, 진짜 재미 하나도 없는, 뭐 책 읽고, 뭐 제가 책 읽는 거 좋아해가지고, 뭐 그런 거 뇌과학 이야기하고, 네, 이런 채널이고요. 네, 이제 재밌어요. 그만 보여주시죠. 네, 이게 보니까 컨텐츠가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재밌게 지금 되게 많네 컨텐츠가 제가 근데 쭉 보고 있었어요. 그 밖에 그 뭐라죠? 이미지 썸네일이라죠. 그거 자체도 되게 세련되고 되게 그 약간 너무 되게 잘 돼 있어갖고 그런 제작들도 너무 이미지 그런 것도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그 제작들도. 네, 요즘은 저거를 제자들이 편집을 다 해줍니다. 와, 네. 교수님 네, 그 네. 아신데 미디어 네. 랩실 좀 자랑 좀 해주세요. 되게 시설 되게 잘 돼 있잖아요. 네, 저희 랩실이 그냥 최신형 음, 아이맥만 15대가 있습니다. 네, 아, 대당 한 400만 원? 그 정도 되는 그 와, 영상 편집이 다 이게 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맥으로 15대, 그리고 전자칠판도 최신형, 뭐, 삼성전자 플립 2, 이렇게 3인가? 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스튜디오도 있고. 근데, 그거를 저희가 코로나 때 다 이제 기독교 교육과 미디어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네, 그것도 저희들이 준비를 했죠. 네. 근데 그거 어떻게 음, 아셨나요? 네. 저 그때 그 기독교 콘텐츠 공모전 저희 팀 대상 받았잖아요. 그때 이숙현 교수님 이야, 지금 보고 가라 네. 그래가지고 그때 맞습니다. 이수인 교수님이 직접 문 열어주시고 제가 야, 좀 신기하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이제 사진 찍어서 올렸었거든요. 네. 네, 저희 청소년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에 오셔가지고, 그때 1등 하셨었죠? 와, 역시 마중물쌤. 네. 그 미디어 기독교 과로 바뀌었던 게 몇 년 전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학부로 변경을 먼저 했었어요. 그죠? 네. 교육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로 변경을 해가지고 음, 그 아이들이 지금 이제 내년에 4학년이 됩니다. 사학년. 근데 이제 학부제로 하니까 이제 너무 부족한 거예요, 시간이. 교육도 배우고 뭐 미디어도 배우고 뭐 그래야 되는데 음, 학부제 1년 보내고 나고 3년 동안 전공하니까 너무 짧아서 그냥 24년부터는 학과제로 다시 뽑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과 미디어 학과제로. 맞아요. 네네. 그 제 정도로. 학생 중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과를 간 친구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또 그 안에서는 기독교적으로 또 볼 수 있고 이런 눈을 갖는 것도 쉬운 게 아니니까, 네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 그런데 관심 있는 친구들은 여기로 보내야겠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지금 올해 이제 수시 면접을 했는데 재밌게도 기독교 교육보다 미디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이 옵니다. 확실히 요즘 진짜 미디어에 관심이 더 많아져가지고요. 한 7대2, 8대2 정도? 네, 그 정도로, 네, 어, 미디어에 관심이 많고, 네, 어, 6대4 정도가 아니라, 네, 확실히 미디어 쪽에 더 많이 오더라고요. 네, 방금 그래서, 8대 경쟁률인 줄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아니고, 네, 이름 자체가. 그러면 원래는 기독교 학부면 그 종교 교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네, 같이.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 주는 그
2급. 네. 네. 그것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미디어까지 같이. 네, 저희는 이제 원래 ACSI라고 아이시아, 네, 네. 국제 기독교 학교 교육 연맹, 예, 네네. 그쪽 교사 자격증을 줍니다. 아, 그거 주시는 거죠. 아. 네. 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지금 유튜브 하고 있고요. 저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페이스북은 사실은 목사님들이랑 소통하기 위해서 하고요. 네, 진짜 페이스북 요즘 목사님들만 하시는 것 같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이랑 뭐 학생들이랑 소통하기 위해서는 인스타그램 하는데 인스타그램은 진짜 개인적으로 네, 그렇게 합니다. 네, 그래서 이쪽은 많지는 않고요. 저는 사실 근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네, 진짜 할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저는 뭐 제가 이거를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걸 잘하는 팁을 드리기보다는 이걸 잘 소비하는 팁을 하나 이렇게 드린다면 네, 그걸 아마 또 강의 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마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긴 한데 저는 무조건 시간을 정해놓고 씁니다. 아, 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그리고 사실 저는 이메일도 업무 시작할 때 절대 이메일 체크하지 않습니다. 카카오톡. 네, 절대 이메일 체크하지 않고요. 업무 시작하면은 그냥 제가 그날 뭘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 정하고 하는 거를 그냥 그 일을 하지 이메일을 열어버리면 그냥 이메일의 일을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네, 카톡도 그래서 안 보고. 네,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유튜브 사용하게 되더라도 주로 오후 시간으로 좀 지루한 시간으로 넘겨서 그때 몰아서 한번 확 쓰고 네. 그렇죠. 네,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좋은 노하우를 얘기해 진짜 주시죠. 아이들한테 되게 좋은. 네.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컨퍼런스 이제에 대한 어떤 기대, 그리고 이제 또 이 강의 선택하신 분들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 아니면 이제 그것도 괜찮습니다. 이걸 보고 선택하실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필할 수 있는 어떤 그 말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순서는 권호희 목사님, 박양규 목사님, 그리고 이수인 교수님, 윤혜식 대표님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남아학교가 이번에 기독교 연맹, 기대원 연맹에 가입을 했습니다. 신생학교고요. 저희 제주도에서 멀리서 참석합니다. 학교로서는 여러 상황 속에서 재정적인 부분 시간까지 선생님들께도 방학 때 시간 내라기 너무 죄송스러웠는데 이렇게 미리 말씀드려서 처음 참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게 되는 시간 잘 부탁드리겠고요. 편한 마음으로 참여해서 많은 분들 교제하고 싶었는데 강의하게 돼서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충우돌 미래교육 이야기 이런 느낌으로 선생님 중에서 다양한 시도와 고민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오셔서 함께 그냥 하면서 해보니까 이거는 좀 별로였더라. 해보니까 이거는 괜찮았더라. 다음에 한다면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현장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편하게 나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함께 고민하실 분들 오셔서 네트워크 만들어서 같이 커리큘럼을 짜서 특별히 요즘 관심 있는 거는 계속 관심 있는 분야지만 이제 기업가 정신에 관심이 많고 이 부분들을 실제로 아이들과 지속적으로 활용해보고 같이 만들어보는 작업들을 계속 해보고 그리고 이제 아까 좀 나눠주셨지만 MTA 방식을 활용해서 직접 사람들을 만나고 어떻게 만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또 배움으로 가져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요즘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같이 짜보고 싶은 초등학교 때 기업가 정신을 한 어느 정도 들어가면 좋을지 그리고 중학생 때는 얼마나 하면 좋을지 고등학생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짜보고 싶은데 관심 있는 오시면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이번에 선생님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그동안 학교에서 선생님들을 뵐 때마다 참 뛰어나시고 열심히 많으시고 고민이 많으신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함께 좋은 담론을 끌어갔으면 좋겠는데 우리들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들 중에 하나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을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아니면 조지 오웰의 1984 같은 작품을 좀 소개하면서 우리는 어떤 미래로 나아가고 있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며 그렇다면 우리는 교실에서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실제적으로 다루면서 생각하는
이런 방식, 사고력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공교육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우리 선생님들과 좋은 소통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저도 이번 컨퍼런스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사실 저는 아직도 강의 내용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강의 내용으로 어떻게 준비해 갈까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요. 사실 제가 책을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책을 썼는데, 제가 굉장히 올해 1년 동안 놀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외로 많은 선생님들도 그렇고, 또 교회 선생님들도 그렇고, 또 부모님들도 그렇고, 미디어 리터러시를 처음 들어본다 하시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네, 잘 모르겠다. 그게 뭔지. 네. 그리고 이분들이 진짜 원하시는 거는 사실 미디어 리터러시보다도 어떻게 이 미디어를 잘 사용하도록 할 건지, 네. 이 문제를 훨씬 더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아, 그거 말고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달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강의 주제가 미디어 리터러시로 나아갔는데, 어, 진짜 선생님들이 원하시고 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거를 안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이야기도 좀 같이 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좀 이런 주제, 그러니까 이 주제는 사실 제가 두 번째 책으로 지금 아까 박강재 선생님도 잠깐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 두 번째 책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이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아이들이 이제 미디어를 잘 사용하고, 뭐 특히 이제 인공지능 시대까지 이제 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되게 실제적인 질문이 될 수 있죠. 아이들이 언제 스마트폰을 가지도록 해야 될까요? 음, 라고 한다면, 사실 여기에 대해서 딱 언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워요. 그치. 네,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인지를 말씀을 드리고, 왜 예정된 걸 그때, 주시는. 네. 그래서 왜 그때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스마트폰을 가지기 전에 아이들이 뭐가 먼저 돼야 되는지, 뭐가 준비가 돼야 되는지, 네,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렇게 해서 좀 미디어 리터러시와 동일하게 또 학교뿐만 아니라 부모님들까지도 어떻게 아이들 미디어 교육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할 때 또 너무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지 않도록 제가 올해 그 청소년 북클럽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사실 올해 업적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건데, 음, 깜빡이고 말씀 못 드렸어요. 제가 올해 중학교 1학년부터 해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 8명의 아이들이랑 지금 1년 동안 북클럽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요거에 대한 이야기로 좀 실제적인 네, 그런 지침들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귀한 선생님들 강의를 통해서 기쁜 얼굴로 반갑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부모 필독서를 꼭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 1월 달이 정말 기대가 되고, 신년부터 이렇게 좋은 행사에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제가 또 준비하고 같이 나누고 싶은 주제가, 아까 목사님 말씀 주셨지만, 미래가 사실 불안한 이유는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어떤 미래가 올 건지를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있으면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렵진 않고 오히려 기대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미래가 어떻게 올지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있고, 제가 이제 뭐 사업도 한 6년, 7년 이제 넘어가지만 제가 이 트렌드를 이제 보는 방법을 제 스스로 이제 정리를 하고 제 나름 이제 깨달은 거죠. 하고 나서 사실 미래가 어떻게 올지가 두렵지는 않거든요. 문제는 이제 이 너무 많은 정보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게 문제가 된 거죠. 예, 오히려. 어떤 미래가 올지는 사실은 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거니까, 사실 행복한 고민을 우리가 가지면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이번 1월 달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가 이미 왔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근데 확실한, 선택 강의를 녹화를 해서 다른 분들 강의를 저희가 들을 수 있고 그런가요? 아, 그게 뒤늦게 이야기 나왔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10명 강사들한테 다 동의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이제 시작점이고, 아까도 이제 박영민 목사님 제안처럼 이번에 강의하셨던 분들이 지속적으로 뭔가 콘텐츠를 계속 좀 선생님들하고 할 수 있게 그건 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학교가 아니라 아마 기대원, 차원에서 좀 제가 한번 건의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혹시 네 분 얘기 들으시고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우리 호랑이 선생님이나 예, 마지막 선생님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영상이 빨리 업로드가 되면은 아마 그 강의 신청을 바꾸시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예, 저도 예, 사실 그 이제 선택 강의를 쭉 보면서 뭘 해야 될까 이렇게 좀 망설였었고 그래서 저한테 익숙한 거를 사실 선택을 하곤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일단 저부터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예. 변경 신청은 끝났지만 또 선택 강의 신청 담당은 제가 담당이기 때문에 우리 호라이 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보시고 강의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남겨주시면 댓글에 이름, 소속 학교, 그다음에 변경하고픈 강의 이 정도 남기면 제가 저희 기독교 학교 이야기 유튜브 채널에 중흥을 위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쪽에 하신 분들 많이 딴 데로 갈 것 같은데 큰일 났네. 좀 가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비전 유심. 네트워크를 한번 해봤거든요. 교회 내에서 청년들이 비전이, 그러니까 자기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교회 내에서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생각했던 거는 교회 내에 이미 사회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 직업을 다 리스팅 해가지고 분류를 했어요. 4개 섹터로. 그래서 뭐 교육 쪽 관련된 분들, 그리고 의사, 좀 이런 헬스랑, 이런 헬스케어 쪽,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 아니면 이제 요식업 쪽, 식당이나 아니면 네일아트나 뭐 하여튼 이런 쪽, 상업, 그런 어떤 프랜차이즈나 이런 거 쪽으로 이렇게 크게 4카테고리로 나눠가지고 한번 해봤더니 제일 좋았던 건 뭐냐면 그걸 준비했던 멘토님들, 집사님들이 본인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때까지 이제 본인들이 이걸 뭐 내가 이게 식당은 되게 잘하지만 이걸 교회 내에서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을 얘기해 본 적이 뭐 셀 모임이나 구역 예배에서 그냥 기도 제목 나누는 적은 있지만 이걸 전문적으로 내 직업이 뭔지를 설명해 본 적이 없던 거죠. 예. 근데 이제 그걸 하면서 이제 자기 직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왜 이 직업을 처음 갖게 됐는지 젊었을 때 이제 자기 이제 생각들이 이제 비전들이 이제 열정들이 이제 회복이 됐다라고 그런 간증 아닌 간증들을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좋았는데 오히려 교회 이제 집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한테 되게 좋았던. 그래서 이제 대를 물려서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제 비전 네트워크라고 네이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이제 일선에서 하게 되면 이런 어떤 시도를 통해서 하게 되면 또 학생들한테 그게 흘러가고 그 아이들이 또 잘하면 또 선생님이 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단순히 학교 내에서 교사와 학생의 네트워크가 있지만 이 친구들이 학생들이 결국은 회사에 나가면 또 좋은 멘토가 돼서 이런 강의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이게 네트워크가 그렇게 해야 이게 좀 지속 가능하고 발전이 되고 좋은 어떤 다양한 어떤 관점들이 계속 공유되지 않을까. 이번에 하면서 저희 교회에서도 되게 괜찮았고요. 저도 사실 기대 그렇게 많이, 제가 준비했지만 그렇게 기대를 안 했는데 하면서 생각보다 예, 많이 반응들이 좋았어요. 나중에 제가 영상 한번 공유를 한번 해드릴게요. 근데 교회에 좀 그런 시도가 좀 많으면 좋겠다 싶긴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는 제주도에 있으니까 비전 트립 오는 청년들이 많길래 보더라고요. 어디 비전 트립 가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갈 데가 있다 나무숲이다 이렇게 해서 청년들 3, 40명씩 수련회를 와서 저희 학교 애들 수련회를 준비하거든요. 그 준비를 제가 꼭 요청하는 게 각자 전공이 있고 직업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를 좀 아이들한테 설명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요.
근데 생각보다 왔을 때 물어보면 그것 때문에 엄청 힘들었대요. 강의를 준비한 청년들이 자기가 한 10분씩 준비하는 그 강의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한 친구는 자기가 고민해보면서 그 전공에 대해서 확신 없다는 걸 깨닫고 바꾸겠다. 네, 그런 친구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도 우리가 어른들이, 나이 한참 많은 어른들 하는 것보다 대학생들이 해주니까, 그리고 나이 차이 많은 20대, 30대 해주니까 훨씬 잘 듣고, 그 진짜 진로 교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믿는 크리스찬 청년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청년들이 와서, 비전들이 와서 수련회 다 해주고, 그 아이들과 멘토도 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마지막 헌금 또 100만 원 하고 가는 놀라운 캠프거든요. 그래서, 네. 혹시 영상 볼지 모르겠는데 또 참여하는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주에도, 기독교 대안학교 컨퍼런스 특집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많이 기대하시고, 다음, 영상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와주신, 네 분, 박영규 목사님, 이순 교수님, 윤혜식 대표님, 권호희 목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